저는 이렇게 HR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처음 와봅니다. 예, 보통 한 명, 두 명, 그것도 1년 중에 하루 이틀 정도만 대화를 하고 거의 대화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회사의 HR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잘 없어서 예,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반젤리스트라는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굳이 직역을 하자면 전도사 정도 되는 일이고요. 예, 다니면서 예, 통성 기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손을 꼭 부여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새로 나온 기술들을 빨리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찾아가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이제 샘플도 만들어 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사무실에 있을 때는 거의 어딘가 짬박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는 스타벅스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포인트를 쌓아서 또다시 스타벅스에 가고 이런 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스타벅스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나 몰입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HR은 잘 모르고 그냥 저는 엔지니어로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대부분 지하철 타면 다 이렇죠. 그렇죠?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SNS나 뉴스 기사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게임이나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화면이 어두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하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듬성듬성 있으면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몇 층인지만 계속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업무도 많이 하십니까? 네,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저는 사실 이걸로 거의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매일부터 시작해서 그 어디인가 갔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표하러 간 장소에 파워포인트가 있대요. 갔더니 2004 뭐 이러면 제 PT가 안 열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 회사 16층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회사 16층 사무실에 저희 회사 위층 지금 12층 위쪽 13, 14, 15, 16층은 전부 다 가운데에 이런 허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스마트 오피스라서 자기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꼭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계속 무리지어서 앉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무리지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격해질 것 같다 하면 붙잡고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판기에서 뭔가를 하나 뽑아서 열을 식히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눈만 마주치면 바로 붙잡고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강도는 훨씬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까지 돼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한 상무 이상급 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날 때마다 아직까지는 일이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주긴 주는데 준다고 해서 이게 업무 환경에 딱 적합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쓰신다면 거의 대부분 이메일,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가시는 분은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거 있는 이제 파일 관리하고 그런 정도, 조금 더 가시는 분들은 이제 노트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또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는 이제 복리후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내사 규정에 준함 사인했으면 끝이죠. 그래서 복리후생은 그냥 하나의
요소로만 넣어놓은 상태고 별로 기대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사무실 인테리어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곳에 가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충동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여기 광화문 보이시죠? 예, 저는 매일 광화문을 내려다보면서 일주일 내내 오늘 광화문으로 출근, 오늘 광화문으로 출근.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회사 직원들은 광화문에 사람들 막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좀 뭐 볼 거 있다고 맨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매니저가 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전화해도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이거 다 돼가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 얘기만 하고 바로 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무실에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보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아예 핸드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꾼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노트북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옆자리에서 그분들만큼이나 늙은 노트북들 사이에 제 최신 노트북을 놓고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럼 평소보다 대충 잡아도 효율이 한 3배 이상 나와요. 뭔가 고민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저는 도서관에 가는 것도, 도서관에 갈 때마다 세금을 내긴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테리어만 가지고 뭔가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무리한 것 같고요.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아니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렇죠? 이제 파일을 내가 내 로컬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는 시대는 이미 갔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잘 관리해야 되고 그냥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이 누출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또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대리 때 일했던 회사에 그 빌딩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되게 보안 취약성이 약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가면 다른 회사 컴퓨터에도 막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급여까지 다 받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작업했던 파일들이 그 사람들 PC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모두가 다 보안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취약성을 했더니 다 파일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든 간에 파일이 자기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PC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개인 PC에 있을 때도 이게 만에 하나 그 사람의 전화번호라도 들어가는 그런 개인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암호화시키고 보안 패스워드를 걸고 그런 것들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돼야 어디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접속을 해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페이퍼레스. 그렇죠? 종이 없는 사무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걸로 전자결제를 다 도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자결제를 프린트해서 또다시 놓고 가서 또 사인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웃고 계신데 의외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또 다른 무리수 중에 하나는 그 업체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이제 글로벌로 갔으니까 모든 이메일은 영어로 써라. 갑자기 이메일의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대신 회의가 굉장히 알차지기 시작했죠. 메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회의로 다 끝내야 된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메일 양이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그만큼 한두 달 사이에 늘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You can reference attached file. 그래서 그 파일 안에 봤더니 김 부장 이거 해주고 말이야. 그렇죠? 이메일만 영어로 보내면 되니까 첨부 파일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몇 페이지씩 넣어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해. 스마트 워크는 시스템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다.
그리고 신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처박혀 있더라도 저 사람이 놀지는 않아. 저 사람 어디선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 이제 뭐 보통 이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워크 앤 라이프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일하다가도 놀고, 놀다가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그냥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짬짬이 일도 하고, 또 일하다가도 이제 필요하다면 또 애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이런 스위칭이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매 순간 그 순간순간 몰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뇌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뭔가 디지털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뭐 자율 출퇴근, 집중근무, 재택근무, 근태관리와 평가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 뭐 자율 출퇴근하고 그래 뭐 힘들면 집에서 재택해 이러다가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회사 입구에 CCTV를 달아놓고 너 왜 이렇게 5분씩 자꾸 늦는 거야? 담배 피러 5번 나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집중 근무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엉덩이를 떼지 말고 집중해. 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공공연한 근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부적절한 그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근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근태 체크하는 거 말고 자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저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도 저렇게 돼 있고 구글도 그렇고 트위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유로운 사무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밥도 주지, 다음에 또 저기 나오면 놀 곳도 있지, 또 집값은 워낙 비싸니까 자기 집은 좁지, 이러니까 아예 회사에 나와서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게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천장이 낮은 사무실이 오히려 적합하대요. 우리가 왜 그러면 몰입 효과가 있다. 그 순간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읽은 내용은 다 기억나요. 근데 대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무적인 일은 잘 되는데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장이 높은 데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가 봐요. 일단 이 페이퍼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충분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은 HR보다는 오히려 IT 부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추더라도 제일 필요한 것들은 역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풀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온 애는 제가 학교 들어간 제 학번보다 어린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굉장히 놀랬죠. 이제 제가 대학교 갈 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이 밑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의 협업을 보면 1946년, 뭐 64년 이럴 때 이제 많이 태어났던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고 보통 한 60년대생 이런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남아 계시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들도 있고 이제는 90년생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혼자서 굉장히 잘나면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나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 할 때마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최소 3명 이상이 모여야 처리해야 될 일이 70% 이상이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못하고 옆에 있는 뭐 컨설팅, 뭐 직원, 다음에 또 파트너,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마케터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충만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미디어에 뿌리는 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R팀하고도 굉장히 친해져야 되고 또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세일즈하고도 연결돼야 되니까 또 세일즈팀하고도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뭐 하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고구마 줄기입니다. 후두둑 하면 전체 회사가 다 딸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협업을 할까? 근데 요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게 뭐고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면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언어 및 문화 다양성. 그렇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유일한 헬렌 켈러 중에 한 명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사에서 임원이 오면 원칙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란다 원칙. 나는 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 나의 통역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입사할 때 저한테 뭐라고 입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길래 영어 면접 보면 안 가요 라고 했더니 그럼 빼줄게 하고 빼주더라고요. 쿨하게. 네,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 매니저가 저한테 그 얘기를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헬렌 켈러로 보여서 8년 버티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면 소리가 발달하고 이런 것처럼 대신 눈치가 발달해요. 이제 날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yes or no로 대답을 할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안에도 보면 막 인도계 뭐 어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또 다양한 업무 장소,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저희 회사에 변호사님이 지금 대사하셨던 국제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끔 하늘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미국까지 이틀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검토하고 다시 회신해주면 또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한 건 처리하면 일주일이 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작성하고 누르면 바로 가죠. 바로 옵니다. 그래서 업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문서를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서 폰트 사이즈 이런 거 다 맞추고 선 삐뚤어졌나 이렇게 다 맞춰서 정말 상전하죠. 이렇게 올리고 나면 그래서 이제 사인해서 내려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누르면 바로 가죠. 뿐만 아니라 누르면 오는 것도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모아서 바로 업무 분장하고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업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업무의 강도는 훨씬 더 세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열심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매니저하고 면담하면 힘들지라고 하면 서커스에서 접시 돌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접시 돌리게 하는 김에 이거 하나 더 돌려봐 하며 인자한 표정으로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그렇죠. 뭐 30개나 31개나 똑같이 뭐 수고해 이러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밉네요. 네. 다음에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이 데이터가 회사 안에 다 모여야 되겠죠. 근데 회사 안에 모일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회사 안에 모일 정도의 가치도 없는 데이터들도 회사 안에 모아놔요. 그러고 나서 계속 메일로 뿌립니다. 이거 있으니까 참조해, 이거 있으니까 참조해. 그래서 메일 공유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스팸이 꼭 회사 외부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 스팸을 해요. 그래서 그 메일을 열심히 분석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일을 하려고 보내는 메일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발목을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메일의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폴더 중에 마이너 에너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메일을 보내면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메일을 받는 순간 에너지가 다운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면 무조건 마이너 에너지 폴더로 다 모이게끔 규칙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한가할 때 한 번씩 열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는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방금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이런 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문화고 뭐고 당장 숙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원노트, 다음에 에버노트, 카카오톡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다음에 또 뭐 리멤버, 다음에 구글 포토, 예, 페이스북,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윈도우 PC가 2대 있고 맥북이 1대가 있고요. 다음에 폰은 2대, 하나는 윈도우 폰, 하나는 아이폰, 그리고 카메라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장비빨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제가 뭐 결론은 헌질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발표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고객과 만나거나 아니면 컨퍼런스에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회에 가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써주세요,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고도 많이 합니다. 잡지, 학회지 이런 데에 아니면 또 뉴스 매체 이런 데도 글도 많이 써드리고 있고요. 글 쓴 기억이라고는 중학교 2학년 때 100일장밖에 없는데 평생 쓸 글을 여기서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품으로 드릴 수 있는 책이 여기 와 있어요. 예. IT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꼭 읽어야 되는 바로 그 책. 예. 예. War of IT라고, 예. 제가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밀덕입니다. 예. 밀리터리 오타쿠라고. 예. 능력자들에는 안 나갔는데, 그 게리 기어에는 나갔어요. 그래서 데프콘하고 같이 해서 TV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덕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사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쟁사 책을 썼고 여기 이제 과거의 전쟁이 이렇게 됐는데 현재 IT 기업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라고 해서 두 개를 컨비네이션한 바로 그 책. 예. 가까운 교보문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열심히 쓰고 있고 다음에 또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뭐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IT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다 회사 일 안에 다 들어가는 범주죠. 그리고 세미나 기획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도 되게 큰 일이죠. 아빠. 그렇죠.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 그리고 밑에서 개도 한 마리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이제 막 뭔가를 쓴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일이라도 좀 많이 줄여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고민해야 되죠. 이번에 발표는 오는 사람들이 뭐니까 어떤 테마를 잡아서 어떤 걸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진도 모으고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미리 공유를 하고 옵니다. 공유를 하고 공유를 안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아예 인터넷에 미리 올리고 오는데 오늘은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는 원노트를 사용을 합니다. 원노트는 여기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죠? 제 원노트를 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 원노트는 일단은 이 원노트에 노트 자체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그 사람 이메일로 그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같이 노트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정하면 수정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또 제가 사용하는 또 관련 링크들, 그다음에 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이제 가로 세로로 딱딱 정리가 되고 또 노트북 단위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나면 이제 뭔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결과물도 좀 더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라고 보고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연말이 되면 이걸 다 긁어다가 매니저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는 근거로 삼습니다. 원노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드라이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그 무료 드라이버죠.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자, 제 원드라이브로 들어가 보면, 자, 원드라이브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요. 뭔가 집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게 싱크가 되죠. 그래서 회사에 와서 회사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딱 열면 거기 와 있어요. 그럼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면 바로 또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발표하다가 발표 자료가 깨져요. 그러면 원드라이브에서 다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해당되는 곳에 PC 사정이 안 좋다, 아니면 내 노트북이 안 붙는다라고 하면 휴대폰에서 바로 원드라이브를 열어서 바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유, 놀래라. 자, 제가 이 카메라 앱에다가 바로 제 휴대폰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이게 가끔씩 저한테 전쟁사 발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네, 휴대폰에서 바로 파워포인트가 동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작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동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왜 무선 디스플레이 같은 거가 되는 데가 있으면 이걸 바로 연결하거나 정 답답하면 여기 그냥 카메라를 올려놓고 바로 이 화면을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네, 바로 그 사과 회사 물건인데요. 이 사과 회사 물건에도 보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연결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 놓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연결해 놓고 시계로 이렇게 넘기면서 발표를 하면서 약간 쇼잉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원드라이브를 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꼭 이렇게 작업하면서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 네, 공유가 있죠. 그렇죠? 이 쉐어를 누른 다음에 링크 만들기 해서 편집 옵션을 줄 거냐 아니면 보기 옵션을 줄 거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보기 전용 해서 링크 만들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이 링크를 상대방한테 주면 내 자료를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 링크를 주고 계속 여기만 업데이트 치고 맨 끝에 파이널 되면 그 사람이 가져가요. 안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내용 보내줄 수 있어요? 중간 확인해 봅시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 하나 주고 난 여기만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소가 너무 길어지면 옆에 이 단축 링크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짧은 링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카피하다가 이제 제가 또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 그룹이 있으면, 네, 그룹에다가 바로 이렇게 놓고, 붙여놓으면, 네, 해당되는 링크를 바로 페이스북 그룹으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SNS 그룹 안에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원드라이브 같은 걸 굉장히 잘 써도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 쉐어 닷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외부로 퍼블릭하게 나가는 자료들은 여기에 미리 올려놓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공유를 하고 링크를 알려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 모바일 보여드렸고, 네, 기고 및 지필, 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에버노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에버노트하고 원노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에버노트는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용량이 리미트고, 한 달에 내가 만약에 뭐 2기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은 내 용량은 2기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2기가를 더 올리면 4기가가 되는 겁니다.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오래 보관하거나 데이터가 큰 것들은 에버노트에 올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는 원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주로 책 같은 걸 많이 참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거 하나는 보여드릴게요. 자, 에버노트에 들어가면 그 전자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종이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그 종이책을 전부 다 작두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북 스캐너를 사서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PDF로 만들고 문자를 다 인식해서 에버노트에다가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일반인들은 전혀 안 쓰는 테르모필레 라고 쓰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바로 찾아줍니다. 나오죠? 이 중에서 제가 썼던 문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다 나오고, 요거는 그리스 전쟁 책을 제가 PDF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서 보면 네, 바로 이 안에서 테르모필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나만의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이제 100권 넘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 같은 거 찾아볼 때 연도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도 찾다가 5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는 계속해서 뭐 원드라이브나 원노트 그리고 또 블로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디어들은 여기 정리해 놓고 모아서 이제 동영상 컨텐츠로 다시 한번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세미나 같은 걸 만들 때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안에 보면 그 오픈톡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픈톡방을 만들게 되면 URL이 나와요. 그리고 그 URL을 공유하게 되면 그 나하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 링크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초반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구글 포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많이 나오죠. 네. 구글 포토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포토 google.com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이제 거의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액티비티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온통 먹은 것밖에 없네요. 네. 여기 상단에 공유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주면 그 사람들하고 이 사진을 다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그를 달거나 하지 않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내가 입력하는 그 단어를 바로 찾아줍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서 개 치면 우리 집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점점 몸이 길어지고 있는 닥스훈트예요. 그래서 아, 얘가 개나 콘다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 이렇게 치면 음식 사진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비행기 치면 예, 바로 비행기 사진이 나오죠. 네,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주도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함관리 앱 중에 하나 리멤버 사용해 보시면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다 입력해 줍니다. 그 뒤에는 알바들이 붙어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입력해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맛집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자료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만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업무하거나 아니면 공유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을 텐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